가짜 프로필로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한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한 여성은 해당 변호사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소개팅 앱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이게 이 변호사가 가짜 프로필로 여성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남성은 이름과 나이, 경력, 이 모든 걸 다 속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작년 4월에 소개팅 앱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이어왔는데 이 변호사가 주말만 되면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여성이 유부남인 걸 맨 처음에 의심을 했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기망했다면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미혼인 척을 하고 만났다. 네. 이 남성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자,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신부에 이런 걸 다 속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여성이 이 남성한테 물어봤다라고 해요. 이게 뭐 돌싱이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잖아요. 이 재혼에 하는 경우 돌싱 아니지, 과거 없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뭐 묵시적으로 속였던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좀 속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성이 아니다, 믿어도 된다라고 해서 아마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유부남이 아닌 미혼이라고 인식을 하고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성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이 여성분의 주장입니다. 왜 미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장가 보내줄래? 라는 말을 이 변호사가 했다는 거잖아요. 저 말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물론 피해자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남성 첫 번째 만나고 나서 연락을 취해왔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여성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뭐 산책을 하고 같이 걸었는데 집에 좀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뭐 신체적 접촉을 시도를 했고 거부를 그때는 처음에 했대요. 예. 그래서 또 세 번째 만났을 때도 또 그런 관계를 집에 가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해서 여성이 이게 진지한 관계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곤란하다라고 했더니 남성이 했다는 말이 그럼 나 장가 보내줄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그럼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 의미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또 계속 거듭해서 우리 정도 나이라면 진지한 관계에서는 성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성은 이제 지금 성관계에 응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저거는 이제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도 있으니까 이제 뭐 진짜 성인들끼리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저 멘트는. 글쎄요, 이제 나 장가 보내줄래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도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고 거기에다가 뭐 나 장가 보내줄래라고 하면 이게 좀 내가 그동안에 결혼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통상 그 남성들이 여성들의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집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자라고 하고 물만 마시고 또 이제 그다음번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어떤 성관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성을 자기 집에 이렇게 오라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럴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니 내가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허락을 했지 않냐. 뭐 그것도 몰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그 여성분들 또는 딸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요. 유부남 아니야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일단 주말에 연락이 안 되는 걸 가장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변호사는 데이트를 할 때 여성의 집에서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여성의 집으로만 가려고 했던 게 좀 의심스러웠고 집에 갈 때도 택시를 잡는데 정확한 집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매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남역 편의점
이런 식으로 모호한 주소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아서 여성은 분명히 뭔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뭡니까 유부남 뭐 구분하는 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진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말에 연락이 안 된다. 주말에 유독 시간이 없다고 한다. 두 번째가 새벽에라도 꼭 집에 가려고 한다. 그다음이 결혼에 관심 없는 척한다.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난 비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교수님 그런데 이 이후에 약간 의심하기 시작한 그 뒤부터 약간 태도가 달라졌다면서요? 통상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남자의 어떤 그 태도, 행동, 언행에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니까 서로가 만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줄어드니까 주말만 되면 연락이 안 되는 거니까 혹시 유부남 아니냐?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유부남하고 지금 이제 사귀고 뭐 성관계까지 갖는 그런 상황이니까 솔직히 얘기해봐라. 혹시 유부남이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이제 주중에 뛰고 또 주말에 또 다른 여성과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얘기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가족 점심 먹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하네라고 한 뒤에 점점 그런 것을 의심을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맙니다. 연락을 끊었다. 자 일단 이 여성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당연히 이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겠죠. 네. 자 그런데 돌아온 건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자,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죠. 아마 지인들이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유부남 같다. 그래서 알게 됐고요. 뭐 당연히 알게 됐기 때문에 뭐 책임을 묻든지 하여튼 이 여성이 남성한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속였냐고 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변호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을 공론하지 마라. 공론하면 너도 다친다.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좀 어떻게 돼 있냐면 부모 얘기를 좀 꺼냈다 그래요. 너네 부모 네가 이러는 거 아시냐. 너도 프로필 조금 거짓말로 과장해 쓴 거 아니냐. 또 내 등기부, 등본 같은 걸 떼보니까 너네 오빠 같은 거 다 안다.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변호사적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겁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을 많이 느꼈고. 자 그러면 이 변호사 이 남성 측 얘기 뭐 반론이나 이런 것도 전해지고 있나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여성 측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소장 접수하자마자 바로 다른 변호사를 이제 자기 방어로 해서 선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상당히 좀 불쾌한 게 이 피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이 남성 자기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여성을 협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 뭐 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저는 좀 불쾌합니다. 솔직히 같은 변호사로서. 아니 진짜 뭐 솔직히 저야 우리 양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같이 방송을 하면서 친분이 있으니까 그런다지만 그냥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 변호사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만나서 야 내가 말이야 너 어떻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박 변호사님. 겁이 나죠. 약간 법률 용어만 써도 사실은 겁을 내거든요. 결국 이제 소송의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은데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형사로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과연 그 불법행위가 있는지, 두 번째 손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손해 금액은 얼마인지 이게 위자료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이렇게 프로필 같은 거 이제 거짓말했을 때 손해배상액이 책정된 사건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3천만 원 네. 판결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